일부 이슈 인터뷰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12.3 내란 사태 이후에 6개월 동안 모든 국민이 불안하고 고통 속에 좀 살았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겨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겨우 내내 많은 국민들 앞에 서서 여러 가지 또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좀 더 지난 이 시점이 뭔가 좀 생각하는 바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그 추운 겨울 내내 같이 함께하면서 이겨내고 드디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다시 이재명 정부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굉장히 감회가 사실 남다르고요. 아마 광주 시민들은 누구나 다 어떤 지역보다도 더 많은 감회가 남다르게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주는 시민들께 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요즘에는 좀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조금 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찌됐거나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또 우리 그런 게 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이재명 네.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반에 이제 출발이 좀 좋기는 한데 제대로 이제 개혁을 하고 또 국민이 이제 민생이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초조한 마음, 좀 지켜보는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잘못된 거는 이제 바로 잡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도 아마 새벽까지 또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새벽에 저도 보셨습니까? 깨서 네. 확인을 한번 했더니 구속됐다 그래서 정말 딱 네 글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저도 그 딱 생각해서 사필규정 네,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잘못을 저질렀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계속 부정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뭐 보란 듯이 그냥 이게 돌아다니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예. 구속된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네. 근데 윤석열 씨는 감옥에 가서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마 제가 봤을 때 깨닫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알게 될까요? 아마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 예. 헌정 질서하고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의 의미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이 크잖아요. 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셀던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한 10여 년 이제 출간했을 때 3억 명이 넘는 미국에서 한 10만 부 팔렸다 그래요. 근데 그 2010년도인가 우리나라도 출간됐을 때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거에 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특검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알고 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라도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내 욕심 챙기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정의인지 어떤 게 국민의 편에 서서 잘 돼가고 있는 건지 이거를 생각한다면 나중에 나에게 또 그게 다 좋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네. 그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잡기 전부터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큰 권력을 잡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모습, 본모습을 드러낸 거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광주시 민선 8기 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한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강조했던 것이 광주시 현안 5+1 임기 초에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 과제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어느 그 시장이나 공과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5+1 현안 이런 이제 공항 이전 문제인데 이걸 임기 초기에 너무 자신 있게 뭐 5가지는 6개월 안에 내가 해법을 드리겠다. 공항 문제는 조금 이제 1년 안에 해법을 드리겠다 했는데 사실은 공항 이전 문제는 1년 안에 이걸 해법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시민들이 좀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5가지 중에서도 좀 너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 좀 성과를 내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 그 소통에 관한 부분인데 그게 가장 많이 우리 강기정 시장한테 이렇게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소통 측면에서 좀 불통하고 독선적인 측면이 좀 강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고 대체로 오피니언 리더들 또 언론에서 직접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저변에 깔려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현안 아까 5+1 중에서 이제 5가지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지산 IC 진출로 개통,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말씀하셨던 군공항 이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실현이 된 것이 있죠. 그 네. 광주가 이제 그 쇼핑 네. 할 곳이 좀 마땅치가 않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있고 해서 네. 복합 쇼핑몰은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방 일신방지 부지 한 9만 평에 더 현대가 아마 곧 복합 쇼핑몰은 곧 시작을 할 걸로 예, 생각이 네. 되고 다만 이제 그 호텔 부분하고 네. 또 아파트 4,300에서 이 부분들이 있고 근대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보존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지금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한 번 정도 그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고 지금 사업조정협의회 네. 한번 거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아마 그 복합 쇼핑몰이 추진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네. 강기정 시장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부분이 아마 임기가 끝나기 전에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운동 지하차도 설치는 원래 단방향이었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쪽 방향을 가면 그러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양방향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백운동이 지하철 공사도 하고 도시철도 공사를 하고 있어도 굉장히 복잡한 곳이어서 혼잡하죠 지금.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공사 과정들이 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생각돼요. 어찌됐거나 양방향 통이 가능하고 도시철도도 나중에 개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교통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지금 그 사업주가 토지비도 일부 납부하고 하긴 했는데 특별하게 사업이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산 IC 진출로 이게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진출한 게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터널들이 있고 이게 의등산 그 순환도로에 보면 근데 네. 이게 민선 7기 때 시행이 됐고 사고 위험성, 중대한 사고 위험성 때문에 검토가 됐는데 사실 이것은 그 사업비가 한 97억 정도 투자가 되고 개통을 못했기 때문에 강기정 시장님께서 취임해서 이걸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네. 손방망이 처벌 공무원들도 좀 하게 되고 이걸 다시 우측으로 진출로를 내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아직도 가셔야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공항 이전 문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 주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강기정 시장께서도 최근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만나서 이 부분을 좀 정부에서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개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무안군에서 다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쉽지 않은 걸로 지금은 돼 그렇죠. 있고. 왜냐하면 그 공항이 특히 공공항 이전에 가려면 전라남 도지사가 아니라 그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장이 오케이를 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민선 7기 때도 보면 우리 김영록 도지사도 8기 때까지 전라남 도지사는 도저히 권한이 없다. 권한을 좀 갖게 해달라. 이런 주장들을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예, 무안군과 소통이 더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선 8기 내내 강조됐던 슬로건이 적극 행정이었었는데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실례를 하나 들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저는 하는데요. 호남고속도로 확장 문제입니다. 동강주 IC에서 광산 IC까지 11.2km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가 이미 10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고 10년 전에 도로공사와 광주시가 5대5로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기로 하고 사실은 확장할 준비를 이미 도로공사는 이 설계도 하고 다 마친 상태에서 올해 이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광주시에서 국비는 367억이 마련이 돼 있었는데 시비를 마련하지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국비가 반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강기정 시장님께서 삼선했던 지역구예요. 문흥지구 쪽.
인데 거기가 이제 특히 혼잡하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취임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좀 너무 광주시의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냐. 왜냐하면 2,700억의 제초 사업비가 거의 7,900억. 그럼 향후에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뭐 9천억도 될 수 있고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대 5니까 광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으니 그러면 미리서 취임해가지고 어떤 이 의견들을 좀 나누고 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3년이 다 돼가지고서 이제 6월 26일 날 기자 간담회 때 이걸 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동네 공약입니다. 현수막에 다 걸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워낙 주민들이 수건 사업이다 보니까 8개 지역에 구청에 구에서 다 이 의견을 내 가지고 우리 동네 공약 그게 돼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또 이렇게 해버려서 이제 문제가 크게 됐고 국비가 반납이 돼버렸죠. 근데 다행히도 이번 추경에 국비가 다시 일부 세워져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돼서 네.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문제는 네. 5대 5가 우리 시에 부담이 많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 좀 줄여볼까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이제 시도하겠다 하시더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풍암호 원형 보존 번복, 지사나 IC 관련 논란, 여러 정책에서 시민과의 약속이 뒤집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풍암호수 원형 보존을 번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네. 강기정 시장께서 취임하고 제 기억에는 한 8, 9개월째 풍암동 주변에 있는 주민협의체 되게 이제 풍암동 주민들이죠. 이런 주민협의체 대표들이 시장실을 방문을 해서 풍암호수를 좀 원형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좋다 그럼 풍암호수는 원형 보존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수질 개선에 관한 부분은 내가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뒷이야기는 사실 언론에도 많이 안 나온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이제 풍암호수가 좀 원형이 보존이 되면서 이렇게 뭔가 개발이 되나 보다 했는데 한두 달이 지나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이 다시 시장을 가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겠다. 그전에 이제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돼서 여기에 대한 그 준비를 해왔고 결론이 났는데 TF 팀에서 난 결론대로 46만 톤의 현재 그 물량이 네. 있는데 그걸 15만 톤을 줄이고 평균 수심 4.5m를 1.5m로 줄이고 다만 수면적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관정을 뚫어서 거기에 나오는 지하수를 가지고 물을 채우겠다. 이제 이런 식이 되면서 주민들이 엄청 반발하게 된 겁니다. 근데 네. 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께서는 그냥 TF팀의 결과를 따르겠다. 근데 사실은 주민협의체 대표들이 초기에 만날 때도 이미 TF 결과는 나와 있었거든요. 네. 3개월 그 중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장이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정의 소통과 공감 차원에서 헬로 광주, 광주 온, 월요 대화, 화요 오찬, 수요 정책 소풍. 사실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예, 꽤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일방통행이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시민사회나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쌍방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과 대화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국민들을 꼭 가르치듯이 예를 들어서 본인 말을 쏟아낸다든지 이런 건 소통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다양한 소통의 경로를 오히려 민선 측이 때보다 강기정 시장께서 많이 가져갔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근데 네. 이게 주로 쌍방향 소통이다기보다는 좀 일방적인 소통이 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나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보장이 민선 측이 때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민선 측이 때 선소를 했던 전문가들 각 분야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시의 중요한 위원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서는 사실은 참여가 거의 안 돼 버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원회는 되게 참여를 합니다. 거기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 한번 시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여가 좀 제한이 되면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죠. 예. 전문가를 위원회에서 배제했고 시정 평가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이거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좀 쓴소리하는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시정에 좀 찬성하는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는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또 전문가가 된 분도 있어서 그걸 서로 조율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가져가면 좋잖아요.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게 일방적이 돼버리면은 그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특별하게 그걸 아니 이렇게 바뀐 이후로 드러난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도 민선 7기 때는 시민단체에서 3명의 전문가가 들어가 있었어요. 활동가도 들어가기도 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대학 교수님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도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접근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도시개혁위원회에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그냥 평이한 사항들 그러니까 구체적이나 민감한 사항들을 알기가 어려운 그래서 어떻게 결정 구조나 논의가 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다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긴 해요. 행정공무원도 계시고요. 또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또 뭐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 예. 교통이라면 교통의 전문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는데 민선 7기 때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기가 쉬웠어요. 예. 지역에서도 좀 여쭤보면 아 이런 분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야다 그랬는데 8기 들어서 제가 명단을 받아서 이 전문가들한테 여쭤봐도 좀 알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단체가 빠졌군요. 극히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죠. 한 20명의 의원이 있는데, 예. 혼자 들어가가지고 의견을 계속 개진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 한두 번이지 벌써 서너 번 되면요. 예, 네. 회의를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개진 한두 번, 서너 번 하고 그냥 묻혀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중앙공원 선 분양, 고 분양가 묵인, 협약서 미공개, 공공성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로 행정은 갈수록 투명성하고 공공성이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뭔가를 이렇게 자료를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하고 했을 때 네. 최대한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알려줘야 그래야 이제 오해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민선 7기하고 이것도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민선 7기 때는 담당 부서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되게 어느 정도 자료가 와서 좀 판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었는데 임기 초부터 자료 요청을 하면 A4 용지 한두 장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앞으로 계획 간단한 뭐 이 정도 내용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아니면 시의 홈페이지 보도자를 통해서만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좀 답답했습니다. 그럼 강 시장의 직무수행 평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차기 선호도 역시 낮은 수준인데 이런 수치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3년 동안 시정을 한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 2번이 평가가 낮았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평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기정 시장께서도 최근에 그 광주에 10대 과제들이 있습니다. AI라든지 또 미래차 모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성사시키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정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부 이런 데를 지금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광주 전남 통합연구원의 분리 강행 또 산하기관 인사 문제 등도 쟁점이 됐습니다. 지역 통합과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부분은? 네, 그 광주 전남 연구원을 분리할 때 이것도 이제 강기정 시장님께서 주장을 해서 결국 분리가 됐는데 저희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입장에서도 사실은 본인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막 분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가 우리나라를 국토균형 발전 측면에서 5국 3특, 5극은 세종 충청권, 수도권, 세종 충청권, 호남권은 광주 전남, 대구 경북권, 대경권, 부울경 이렇게 해서 5극이고요. 그리고 3특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국토를 좀 균형 발전시키겠다. 수도권에 대항하는 특별한
자치단체 연합회가 이걸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 전남이 통합부 과정을 가져가야 이재명 정부 철학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주 전남 연구원도 애초에 분리보다는 그대로 있었어야 한다는 예.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저희가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전문성 측면. 사실 산하기관장들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몇몇 주요한 산하기관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명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강 시장의 모습 다들 보셨을 건데 그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밖에 계시는 시민들도 들어오라 해서 다 검색을 통과하고 다 들어가서 인원이 거의 한 200명 넘게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좀 다들 저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 좀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남에서 5분, 광주에서 5분이 정책적인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전남도 사실 한 분밖에 못했어요. 광주도 거의 못 해버리고 이제 대통령하고 계속 시도지사하고 이렇게 말씀들이 설명적으로 계속 되고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으로 뭘 요구할 것인지 좀 요구사항을 이야기해라 이런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에 들어왔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마이크를 넘겨버리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 후로 일각에서는 타운홀 미팅이 너무 갑자기 잡혀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이랬다라고 이제 의견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미 시정이 3년이나 됐잖아요. 시정을 3년이나 하셨고 대선 기간에 광주의 공약에 대해서 이미 다 이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다 그쪽에 다 정책본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학습이 저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준비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거나 그러나 이제 시간은 지난 거니까 그 후로 지금 부지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기정 시장께서 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서울의 국정기원회 국방부 해당되는 부서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면서 광주의 주요한 사항들을 100대 국정관리에 포함시키기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좀 성과를 내서 광주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어떤 이런 사업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아쉬운 이야기들을 오늘 좀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민선 8기가 이 시점에서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가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짚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정책적인 측면으로 보면 광주가 다 누구나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AI 중심 도시를 표방을 하고 민선 취급 때도 왔는데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AI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요. 그리고 공항 이전 문제도 이제 정부에서 좀 주가돼서 한다고 그러니까 잘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민선 8기가 이제 1년이 안 남았거든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한 7, 8개월, 8개월밖에 안 남아서 3년을 좀 잘 점검을 하고 이 남은 기간에 그러면 시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 경실련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핵심 변화 방향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소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과의 소통, TV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국무위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대통령실 사무들과 소통, 언론과 소통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시장을 되든 이런 소통이 중심이 되면서 행정 공무원들하고 소통, 전문가들하고 소통, 또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 임원들은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소통, 이런 소통들이 활발히 됐을 때 때로는 서로 논쟁도 하고요. 때로는 의기투합해서 정부에 요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가져갔을 때 뭔가 일할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시의원, 구의원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이 과정들을 좀 훈련과 학습을 좀 서로 간에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한 것보다는 작은 잡음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이 있고요. 시끄럽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조용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